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DR 기반 탄력적 DBMS 운영 전략이라는 오늘 웨비나 진행을 맡은 안나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자신문 올쇼TV와 인젠트가 마련한 이번 웨비나를 통해서 DB 장애 발생 시에도 서비스 중단 없이 운영을 할 수 있는 DR 전략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나눠주실 인젠트의 이혜성 프로님과 김성태 상무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젠트 전략기획본부의 이혜성 프로입니다. 저는 오늘 김성태 상무님 세션에 앞서 DR 기술 트렌드와 시장 현황에 대해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상무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혜성 프로님의 마이크를 넘겨받아서 저희 인젠트의 엑스퍼DB를 활용한 무중단 서비스 확보 전략을 말씀드릴 기술본부의 김성태 상무입니다. 네, 두 분 반갑습니다. 네, 지금 웨비나를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인젠트라는 회사에 대해서 아직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프로님께서 인젠트에 대해서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인젠트는 2000년 설립 이후 금융업계를 시작으로 공공기관, 유통, 통신 등 다양한 기업의 핵심 솔루션을 지원해온 회사입니다. 오늘 세션의 주인공인 통합 DBMS 플랫폼 외에도 채널 연계 솔루션, ECM 솔루션, 문서 중앙화 솔루션 등을 보유한 AI 데이터 플랫폼 전문 기업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상무님께서 오늘 강연이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는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세션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DR 기반의 탄력적 DBMS 운영 전략이라는 주제입니다. 제목에 클라우드가 들어가 있지만 전반적인 곳에 다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DR은 사실 재해 복구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재해가 났을 때 얼마나 빨리 복구할 수 있느냐가 사실 관건이죠. 그래서 DR의 성패는 아무래도 DBMS에서 관린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오늘은 여러 가지의 준비된 이야기들이 많겠지만은 이후로도 저희가 준비된 내용을 가지고 DBMS 훈련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 또 간단한 Q&A를 통해서 오늘 세션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웨비나는 약 50분 정도 발표가 진행된 후에 10분간의 Q&A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요. 제가 직접 질문을 드려볼 예정이고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젠트의 DBMS 전문 컨설턴트 분께서 실시간으로 답변을 드릴 거고요. 또 좋은 질문 보내주신 분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경품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웨비나에 참여를 해주시고 설문을 작성을 해주신 분들 중 또 추첨을 해서 선물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적극적인 참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DR 기반 탄력적 DBMS 운영 전략 오늘의 웨비나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웨비나 발표를 맡은 인젠트의 이혜성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DR 웨비나에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장의 변화와 기술 트렌드, 그리고 실무 전략까지 핵심 위주로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여러분에게 보험은 어떤 의미인가요? 아마 든든하다는 생각과 동시에 매달 돈은 나가는데 평생 쓸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솔직히 말하면 돈 아깝다는 생각이 함께 드실 겁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DR 재해복구 시스템도 딱 그런 존재였습니다. 있으면 좋지만 비용은 부담스럽고 무엇보다 설마 우리에게 재해가 생기겠어? 10년 동안 무사했는데 하는 마음이 컸던 게 사실이죠. 하지만 2026년 오늘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최근 제가 고객사 미팅을 가보면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예전에는 가성비 좋은 거 없나요? 물으셨다면 지금은 어떻게 하면 가장 빨리 데이터 손실 없이 복구할 수 있습니까? 를 먼저 물으십니다. 이제 DR은 단순한 보험을 넘어 고객의 신뢰를 지키고 비즈니스를 멈춤 없이 이어가게 하는 가장 강력한 생존 전략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복잡한 이론보다는 지금 DR 시장이 왜 이렇게 뜨거워졌는지, 그리고 실무자인 우리가 어떤 기술에 주목해야 하는지
2026년 DR 이야기를 통해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의 변화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이제는 권고가 아닌 의무이다입니다. 우리는 작년 2025년에 있었던 가슴 철렁한 사건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화재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준 충격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원인의 사소함입니다. 거창한 폭발이나 테러가 아니었습니다. 지하실에 있던 작은 리튬이온 배터리 하나였습니다. 이 작은 스파크가 열폭주를 일으키면서 정부24, 주민등록, 등기 시스템 등 무려 647개의 국가행정 시스템망을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행정 전체가 멈췄던 순간입니다. 정부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관련 예산을 기존 1,100억 원에서 3,400억 원으로 3배 넘게 대폭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법과 제도를 바꿨다는 겁니다. 이제는 DR은 권고사항이 아니다. 필수 의무다. 제대로 구축했는지 정부가 직접 검사하겠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 여파는 공공기관에 그치지 않습니다. 금융, 의료, 그리고 민간 IT 기업까지 이제 DR 구축은 선택이 아닌 의무 준수의 영역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싸워야 할 적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엔 우리의 적은 자연재해였습니다. 지진, 화재, 홍수 같은 거였죠. 그래서 전략이 아주 단순했습니다. 서울 데이터 센터가 무너지면 부산에서 살리자, 즉 물리적 거리만 멀리 띄워놓으면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통계를 보면 시스템 장애의 70% 이상이 사이버 공격, 즉 해커 때문입니다. 해커는 거리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서울이든 부산이든 인터넷으로만 연결돼 있으면 동시에 공격해서 잠가버립니다. 심지어 요즘 해커들은 아주 지능적이고 악랄합니다. 본 서버를 공격하기 전에 백업 서버부터 먼저 찾아서 망가뜨립니다. 왜 그럴까요? 피해 기업이 백업으로 복구해버리면 돈을 안 주니까 복구 수단을 먼저 없애고 벼랑 끝으로 몬 다음 돈을 뜯어내자. 이게 그들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2026년 DR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냐보다 얼마나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격리되어 있냐가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경영진의 시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과거 재무팀 이사님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 30년 동안 불난 적이 없는데 안 쓸 장비에 왜 수억 원을 씁니까? DR을 그냥 땅에 버리는 비용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CEO들은 묻습니다. 우리의 쇼핑몰이 1시간 멈추면 매출이 얼마나 날아가지? 고객들이 이 앱이 불안해서 못 쓰겠다며 경쟁사로 떠나면 브랜드 이미지는 어떻게 돼? 실제로 대형 장애 한 번으로 주가가 폭락하고 CEO들이 사퇴한 일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계산해보면 명확합니다. DR 구축에 1억 원을 쓰면 잠재적인 매출 손실 10억 원, 100억 원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출이 아닙니다. 기업의 신뢰를 사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실무자가 주목해야 할 4가지 핵심 기술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술 트렌드는 스마트 액티브 스탠바이 전략입니다. 옛날의 액티브 스탠바이 방식은 서울에 서버 100대가 있으면 부산에도 100대를 사놓고 24시간 켜두는 것이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쓸까 말까 한데 전기세, 라이선스 비용이 2배로 나가는 엄청난 낭비였죠. 2026년형 방식은 다릅니다. 클라우드와 결합된 웜 스탠바이 방식입니다. 평소에는 우리 시스템의 심장인 DB만 실시간으로 복제해 둡니다. 나머지 웹서버, 불필요한 장비들은 꺼두거나 최소한의 스펙으로 줄여놓습니다. 즉, 데이터라는 심장만 뛰게 하고 나머지 팔다리는 비용을 확 최소화하는 겁니다. 그러다 사고가 나면 그때 버튼을 누르고 대기하던 DB에 웹서버들이 순식간에 붙으면서 서비스가 살아납니다. 비용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다 켜두는 옛날 방식이 연간 60억 원이 든다면 이 스마트한 방식은 2억 5천만 원이면 됩니다. 무려
96%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기술은 절대 지울 수 없는 디지털 금고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요즘 랜섬웨어는 백업 데이터부터 지워버립니다. 피해 기업의 75%가 백업 데이터까지 날아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걸 막는 기술이 바로 불변 스토리지입니다. 전문 용어로 Write Once, Read Many 기능이라고도 합니다. 어떻게 작동하냐? 백업할 때 데이터에 강력한 자물쇠를 겁니다. 이 데이터는 향후 30일 동안 그 누구도 못 지운다, 못 고친다라고 시스템 레벨에서 못을 박는 겁니다. 해커가 관리자 비밀번호를 훔쳐서 삭제를 눌러도 안 됩니다. 심지어 우리 회사 사장님이 와서 내 데이터니까 지우겠다 해도 시스템이 설정 기간이 지나지 않아 불가능합니다 하고 거부합니다. 내부자의 실수나 악의적인 삭제까지도 완벽하게 막아주는 것이죠. 여기에 에어갭일 기술을 더합니다. 말 그대로 공기로 간격을 둔다는 것인데 백업 저장소를 인터넷망에 아예 떼어놓는 겁니다. 해커가 우리 회사를 장악해도 물리적으로 연결이 안 된 이 금고까지는 털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 기술이면 랜섬웨어로부터 완벽한 방패가 됩니다. 세 번째 기술은 사람은 실수하니까 디지털 설계도로 짓자입니다. 복구 방식의 가장 큰 문제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 즉 휴먼 에러였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새벽 3시에 장애 알람이 울립니다. 비몽사몽한 담당자가 전산실로 뛰어갑니다. 손은 떨리고 경영진은 뒤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두꺼운 매뉴얼 책자를 펴고 명령어를 입력하다 오타를 냅니다. 순서가 꼬입니다. 복구가 1시간 지연됩니다. 조사해보니 DR 실패 원인의 60%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해결책이 디지털 설계도, 전문용어로 IAC입니다. 서버는 몇 대이고 네트워크는 어떻게 연결하고 데이터는 어디서 가져올지 이 모든 복구 절차를 프로그래밍 코드로 설계도를 미리 짜두는 겁니다. 재해가 터지면 담당자는 설계도 실행 버튼 딱 하나만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시스템이 설계도에 적힌 대로 순서 틀림없이 오타 없이 순식간에 서버를 구축하고 서비스를 살려냅니다. 사람은 당황해서 실수하지만 기계는 설계도대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실수가 없습니다. 복구 시간도 몇 시간에서 몇 분으로 줄어듭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기술은 앱을 박스에 담아서 어디든 옮기자, 바로 컨테이너 기술입니다. 예전에는 프로그램을 A 서버에서 B 서버로 옮기는 게 이사 가는 것만큼 힘들었습니다. 윈도우 버전 맞춰야 하고 라이브러리 설치 다시 해야 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에러도 많이 났습니다. 컨테이너는 규격화된 이삿짐 박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로그램 실행에 필요한 모든 걸 박스 하나에 딱 담아두는 겁니다. 이 박스만 있으면 AWS든 네이버 클라우드든 우리 회사 서버든 어디에 갖다 놔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평소엔 AWS의 서비스를 하다가 AWS에 장애가 나면 이 박스들을 들어서 네이버 클라우드에 놓기만 하면 됩니다. 몇 분이면 서비스가 다시 돌아갑니다. 특정 클라우드가 죽으면 우리도 끝이야라는 벤더 종속성, 락인 걱정을 이제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지금까지 기술 트렌드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현실적인 고민이 생깁니다. 좋은 기술인 건 알겠는데 우리 회사 시스템이 이걸 다 적용하려면 예산이 엄청나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실무자 여러분께 드리는 팁은 선택과 집중, 즉 티어링 전략입니다. 우리 회사 업무를 중요도에 따라 3단계로 나누는 겁니다. 1등급의 결제, 고객 DB, 메인 서비스, 멈추면 안 되는 업무입니다. 여기에는 비용이 들더라도 액티브나 실시간 DB 복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2등급으로 그룹웨어, 메일, ERP, 중요하지만 몇 시간 정도는 참을 수 있는 업무입니다. 여기에는 가성비 좋은 웜 스탠바이 방식을 적용해서 비용을 아낍니다. 상등급에서 과거 로그 데이터, 개발 서버, 하루 이틀 걸려도 되는 업무는 저렴한 불변 스토리지 백업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등급을 나눠서 기술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 경영진을 설득하고 예산 내에서 최상의 효과를 내는 2026년형 DR 구축의 핵심 노하우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6년의 DR 세 가지 변화가 핵심입니다. 첫째, 법적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둘째, 적이 자연재해에서 해커로 바뀌었습니다. 셋째, DR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는 네 가지 기술과 전략이 있습니다. 비용을 96% 아끼는 스마트 액티브 스탠바이, 해커도 못 여는 불변 스토리지, 버튼 하나로 끝나는 디지털 설계도, 어디서든 작동하는 컨테이너, 그리고 이 기술들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티어링 전략까지. 이 요소들은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함께 쓸 때 가장 강력합니다. 지울 수 없는 금고에 백업하고 평소엔 DB만 살려두다가 사고가 나면 디지털 설계도로 순식간에 복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2026년 DR의 정석이자 여러분이 준비해야 할 미래입니다. 오늘 웨비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가시면 오늘 우리 회사의 DR 계획서는 언제 마지막으로 업데이트 됐는지, 혹시 5년 전, 10년 전 방식 그대로 멈춰 있지 않은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 발표가 여러분의 소중한 비즈니스를 지키는 실질적인 가이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혜성 프로님 발표 잘 들어봤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까 DR 센터를 단순히 대기용으로만 두기는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평소에 조회 쿼리 같은 읽기 전용 트래픽을 DR 센터로 보내서 부하를 분산을 시킬 수도 있나요? 네, 할 수 있습니다. 노는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스마트 DR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최신 오픈소스 DBMS는 메인 DB의 부하를 줄여주기 위해 DR 쪽 DB를 읽기 전용 복제본으로 활용하는 기능을 아주 잘 지원합니다. 네, 엔터프라이즈 기업에게 특히 유용한 기능인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김성태 상무님의 발표 청해 보겠습니다. 네. 앞서서 이혜성 프로님께서 또 DR 기술 트렌드하고 또 시장 변화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또 저희 인젠트 엑스퍼 DB를 가지고 또 어떻게 그 서비스 연속성의 전략을 가져갈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AI 트렌드, 그리고 DBMS 트렌드, 그리고 PostgreSQL 기반의 엑스퍼DB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 저희 데모 시연을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먼저 퀴즈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사진에 나오시는 이 분들이 누구일까요? 물론 상품은 없지만 제일 오른쪽에 계신 분은 이제 워싱턴 대학교 교수님이시고 오늘의 주인공은 아니십니다. 왼쪽 두 분은 구글 딥마인드 소속의 엔지니어입니다. 그래서 왼쪽은 존 점퍼, 중간은 그 알파고로 유명한 그 데미스 허사비스 대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이분들이 노벨 화학상을 타게 되었을까요? 예. 그건 이제 단백질 구조 예측이라는 한 50년 된 난제를 알파폴드 2라는 모델을 가지고 난제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공유를 해서 기여했다는 것으로 이제 노벨 화학상을 받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이 경계가 무너진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좀 겁도 나고 뭐 터미네이터 같은 그런 느낌의 어떤 엄습함이 오기도 하는데, 사실 구글 딥마인드 사례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 되게 어떤 AI의 순기능을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2년도 하반기에 챗GPT 3.0이 나왔죠. 그래서 저희가 다 놀라고 심지어 구글도 놀라서 이제 코드레드를 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조금 사용해 보니까 이게 뭐 세종대왕 노트북 같은 그런 뭐 에피소드도 있었지만 이게 거짓말을 하네, 홀루시네이션이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한참 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서 질문을 잘해야 된다. 뭐 그러면서 그 위에 또 파인 튜닝이 나오고, 아니야 기초 자료를 잘 가지고 그 기초 자료 위에서
대답을 해주길 바래 해서 RAG가 나오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뭐 자율적으로 스스로 알아서 하는 뭐 에이전틱 AI, 그리고 MCP나 A2A 같은 어떤 표준화도 진행이 됐고, 최근에는 이제 로보틱 AI라 그래서 이제 로봇 기반의 AI로 넘어가고 있죠. 오른쪽 그래프는 이제 세계 최대 개발 커뮤니티인 이제 스택 오버플로어에서 이제 LLM 모델에 대한 인기도를 측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 어느 솔루션이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상용과 오픈소스가 공존을 하게 되어 있죠. 여기서 또 질문이 하나 나갈 건데요. 가장 유명한 오픈소스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아무래도 저는 리눅스라고 생각하는데, AI계에 리눅스를 만들겠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이제 오픈 AI를 만들었죠. 근데 지금은 클로즈드 AI가 된 지 오래됐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마크 주커버그 메타의 대표는 오픈소스의 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아시다시피 개발자분들한테는 되게 유명한 뭐 리액트 프레임워크라든지 라마라든지 아니면 뭐 파이토치 뭐 딥러닝 프레임워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기여를 하였고, 그 이외에도 뭐 오픈 웨이트, 오픈 소스 같은 뭐 미스트럴 AI나 딥시크나 또 오픈 라이브러리를 제공하는 허깅 페이스 같은 기업들이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DBMS 트렌드를 한번 볼까요? DBMS의 인기도는 포스트그레스QL이 1위입니다. 그 이외에도 다양한 오픈소스 그리고 상용 DB들이 혼재해 있죠.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은 왼쪽 축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DBMS입니다. 오른쪽 축은 앞으로 사용하고 싶은 DBMS. 그래서 포스트그레스QL이 압도적인 면을 보이고 있죠. 그 하단에 보시면은 dbengines닷컴이라는 곳에서 매년 올해의 DBMS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집계는 안 나와 있지만 2015년부터 계속해서 포스트그레스QL이 1위를 많이 차지하고 오고 있었고, 최근에는 이제 DW 전문 업체죠. 스노우플레이크에서 와 함께 이제 1등, 2등을 이제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는데, 최근에 좀 주목할 점은 스노우플레이크에서 포스트그레스QL 전문 회사인 크런치 데이터를 인수를 했어요. 그만큼 포스트그레스QL에 대한 확장성에 대한 인식이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집계된 걸로 봐서는 한 7,000개의 회사에서 그들의 기술 스택에 포스트그레스QL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포스트그레스QL이 인지도가 높고 많이 사용할까요? 장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1970년대 말, 그러니까 오라클이 70년대 말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포스트그레스QL의 전신인 인그레스가 70년대 말에 나왔으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안정화를 거친 오픈소스 DB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 다른 DB의 어떤 잉태에 많은 영향을 끼친 오픈소스 코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픈소스 DB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이제 지속 가능성이죠. 없어지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중요한 게 커뮤니티입니다. 그래서 글로벌로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봤지만 이제 개발자들 사이에서 상당한 인기를 보이고 있는 DBMS입니다. 그래서 뭐 안정성, 영향력, 그리고 활발히 활동하는 커뮤니티 인지도 등이 모여서 이게 포스트그레스QL의 캐치프레이즈인데요. 가장 진보된 오픈소스 DBMS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를 조금 더 진전을 시켜서 조금 디테일한 부분을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DBMS 하면 가장 중요한 그 꽃이 이 SQL입니다. 그죠? 그래서 SQL이 가장 많은 SQL을 지원하는 압도적으로 지원하는 DB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최다 SQL 표준을 지원을 하고 있는 DB입니다. SQL만 그렇게 많이 지원하는 게 아니고 또 다양한 풍부한 데이터 타입, NoSQL도 대응이 가능한 그런 데이터 타입을 지원을 하고 있고,
요즘 또 오라클 대안으로 포스트그레스QL이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선언적인 파티셔닝도 있고 병렬 쿼리도 있고 그다음 분석 함수, 그다음 스페셜라이즈드 인덱싱 등 다양한 엔터프라이즈 기능들을 엔진 레벨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 또 포스트그레스QL만의 또 독특한 기능이 있는데 익스텐션이라는 기능으로 있습니다. 예. 전 세계 기여자들이 옛날에도 한 수백 개, 수천 개, 지금도 기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만들 예정이겠죠. 그래서 그 익스텐션을 포스트그레스QL에 플러그인 하면은 그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예를 들면 이제 제일 위에 있는 포린 데이터 래퍼 같은 경우에는 포스트그레스QL을 통해서 오라클, SQL 서버, MySQL, 심지어 몽고DB나 레디스 같은 DB까지도 SQL로 들여다볼 수가 있고, 아까 제가 초반에 이제 AI 트렌드를 조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익스텐션으로 이제 그 AI 관련 익스텐션을 제가 이렇게 한번 나열을 해봤습니다. 오랫동안 사랑받는 매들립이라든지 포스트그레스QL, 틱토큰 이렇게 다양하게 그 시대에 맞게 익스텐션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더 나아가서 DB의 형태도 익스텐션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계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도 있고, 또 네이버 지도나 구글 지도처럼 지리정보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전 세계 1위의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가 PostGIS입니다. 그리고 또 뒷부분에 좀 설명이 되겠지만 분산함 데이터베이스 형태로도 익스텐션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요즘 또 핫한 벡터 데이터베이스 같은 것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스트그레스QL은 범용성과 확장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데이터베이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어떤 포스트그레스QL이 이제 너무 좋은 것은 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프로덕션 운영 DB에 사용하려면 아무래도 자료라든지 지원이라든지 관리 도구라든지 이런 게 사실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인젠트가 여기에서 착안을 하게 되었고, 가장 진보적인 DB, 오픈소스 DB인 포스트그레스QL의 효과적인 데이터 관리 도구, 그러니까 모니터링이나 백업 앤 리커버리, 그다음 데이터 암호화, 마이그레이션, HA, 로드 밸런싱 등 다양한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 도구를 제공을 하고, 그 위에 촘촘하게 기술 지원이 된다면 고객이 아까 느꼈던 그런 페인 포인트는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어떤 이유로 저희가 엑스퍼DB를 만들게 되었고, 끊임없는 발전을 이뤄서 지금은 트랜잭션의 안정성이라든지 대용량 처리라든지 유연한 다양한 아키텍처 제공과 아까 말씀드렸던 범용성과 확장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DB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말씀을 드리려면 아무래도 또 라인업을 또 말씀을 드려야겠죠. 그래서 조금은 이제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는 있는데, 저희가 단일 로드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스트림으로 리드 복제를 한 그런 SMP형 모델을 처음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많은 영역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MPP 분산 모델, 그래서 지금 제조 쪽에서 많이 쓰고 있는 그린플럼의 100% 호환이 되는 DB, MPP형 웨어하우스 모델을 저희가 라인업을 제공을 하고 있고, 또 데이터 레이크에서 정령, 비정령 해서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연결해서 또 MPP 모델로 연산을 할 수 있는 레이크하우스 모델, 그리고 요즘 또 핫한 벡터 데이터베이스 모델까지 이 모든 어떤 라인업을 단일 플랫폼 관점에서 운영 다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포스트그레스QL 기반의 저희 엑스퍼DB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였고, 이 다음부터 조금 DR 이야기를 진전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 장표를 한번 넣어봤는데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장표를 만들 때는 약간 그
옛날 영화 분노의 영유가 났었는데, 물론 또 들으시는 분 중에 분노의 영유가 뭐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무튼 이 불은 아시겠지만 그 양면이 있죠. DR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약간 말장난 같지만 DR 시스템 자체가 없으면은 그 말 자체로 디제스터입니다. 그죠? 재난이죠. 근데 또 아까 이혜성 프로님이 말씀하셨던 적절하지 않은 또 과한 DR을 구성하면 리커버리가 되지 않는, 회복이 불가능한 비용이 또 들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목표를 정의하고 우리한테 맞는 DR을 정의하고 설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DR을 구성하는 데는 여러 가지 레이어가 있는데요. 그 레이어를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두 가지 정도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게 RPO, RTO입니다. 그래서 RPO는 Recovery Point Objective, 그러니까 장애가 났을 때 어디까지 데이터 유실을 감내를 할 것인가 라는 의미이고, RTO는 장애가 났을 때 어디까지 서비스의 단절을 감내를 할 것인가 라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개념이 다 중요한데 요즘은 서비스의 연속성, 지속성을 더 중요시하고 있죠. 자, DR은 크게 한 세 가지의 레이어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하나의 레이어로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크게 이제 데이터 센터 레이어입니다. 그래서 한 곳의 운영을 데이터 센터에서 유지를 하고 있다가 뭐 지진이나 뭐 정전이나 이런 게 생겼을 때 운영을 쓰지를 못할 때 당연히 데이터 센터도 이중화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같은. 그리고 또 그 다음이 이제 시스템 레이어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서버가 있으면 이제 OS라든지 미들웨어라든지 어플리케이션, 뭐 안정화를 위한 HA 솔루션 같은 것들이 필요하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DAB 레이어가 될 수 있겠죠. 어떻게 데이터를 정확하게 복제를 하는지, 어떻게 리플리케이션을 하고 또 HA가 이루어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DB 레이어가 또 그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한 세 가지의 레이어가 유기적으로 돌아가야지 진정한 DR이 구축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기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은 조금 더 이제 DB 레이어에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서서 이혜성 프로님께서 이제 액티브 스탠바이, 스탠바이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DR을 이야기할 때는 되게 많은 용어들이 있어요. 전통적인 용어들도 있고, 그다음 뭐 그 클라우드 진영에서 이야기하는 또 DR 용어들이 있고, 또 고객분들이 또 이야기하는 게 다 달라요. 그래서 오늘은 크게 액티브 스탠바이와 액티브로 나눠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액티브 스탠바이는 운영과 대기가 명확하게 분리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어떤 개념들이 있는데, 가장 낮은 개념이 이제 스토리지만 복제해 놓는, 혹은 파일럿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아주 핵심 부분, 뭐 게시판 같은 핵심 부분만 띄워 놓는 어떤 DR. 그다음 DB는 이제 띄워 놓는데 실제적인 어떤 뭐 트랜잭션이나 리드 온리를 받지는 않는 부분, 그게 웜이고, 핫 스탠바이는 이제 DR을 구성해 놓고 라이트는 아니고 이제 리드만 평상시에도 트랜잭션을 받는 것을 이제 핫 스탠바이라고 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운영과 대기가 명백하게 이제 분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장애가 운영에서 일어나게 되면 대기가 운영으로 승격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걸 이제 페일오버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운타임이 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RTO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시간이 걸리게 되겠죠. 오늘 저희가 시연할 부분은 이 액티브입니다. 그래서 뭐 운영과 DR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운영과 운영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DB에서 리드 라이트를 같이 받고, 거기에 변경분을 서로가 이제 양방향으로 동기화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리드 라이트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페일오버 할 게 없습니다. 다 운영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운타임이
없겠죠. 다만 양방향 동기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어떤 컨플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해도가 좀 필요한 아키텍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그 멀티 마스터 리플리케이션이라고도 하는 이 액티브에 대해서 저희가 시연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R 환경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있는데 오늘 환경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운영 쪽은 퍼블릭 클라우드, 또 다른 운영 DR 개념은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적용을 해서 이제 트랜잭션을 받고 하는 걸로 환경을 구성을 했고, DB는 당연히 저희 인젠트 엑스퍼 DB를 써야 되겠죠. 화면에 보이시는 저 모니터링 화면은 저희 엑스퍼 DB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드리는 모니터링 화면입니다. 그래서 시연을 할 때 트랜잭션이 어떻게 분배가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장애가 일어나고 다시 복구가 되는지를 이 화면을 가지고 보여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DR은 제가 계속해서 서비스의 연속성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플리케이션이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또 이 발표를 위해서 또 더미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는 시간적으로 좀 그래서 저희 회사의 솔루션인 RAGOps의 AI 챗봇을 가지고 어플리케이션 대용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RAGOps에 대해서도 되게 할 말은 많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것은 이제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AI 챗봇이 어플리케이션 역할을 하고 퍼블릭 클라우드에 운영하나 그다음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운영을 하면서 서로가 양방향 동기화하는 그런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양쪽으로 인서트 트래픽을 한 1000TPS 정도 쏘는 걸로 일단은 처음에 시작을 하고, 그 다음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쪽에서 이제 장애가 일어났을 때 그 장애의 어떤 트래픽이 이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어떻게 이전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 이제 다시 퍼블릭 클라우드의 장애가 없어졌을 때 다시 재분배되고 양방향 동기화되는 부분까지 확인하는 걸로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끈따끈하게 여기서 바로 시연을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또 생방송이기도 하고 또 시간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동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예, 왼쪽의 화면이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쪽이고 오른쪽이 프라이빗 클라우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겠지만 1000TPS 정도 양쪽에 균일하게 이렇게 되고 있죠. 자, 퍼블릭 클라우드 쪽에 장애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빨간 파이어링 불이 들어오면서 왼쪽에 있던 퍼블릭 클라우드 쪽에 트랜잭션이 없어졌죠. 그리고 그 분량만큼 오른쪽 퍼블릭 클라우드에 1000TPS에서 2000TPS까지 올라갔죠. 그리고 서비스의 연속성을 봐야 되니까 챗봇에서 쿼리를 한번 날려보면 잘 동작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퍼블릭 클라우드 쪽에 장애를 한번 다시 복구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상단 위에서 다시 이제 액티브라는 어떤 보랏빛 그림이 들어오게 되고 장애 복구가 감지가 되고 이제 다시 원상태로 그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도 1000TPS, 프라이빗에서도 다시 2000에서 1000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이제 서비스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또 봐야 되겠죠. 그래서 또 저희 AI 챗봇에서 또 쿼리를 날려보면 잘 연결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아까는 이제 퍼블릭 그 클라우드 센터의 장애였다고 한다면 센터의 장애는 아니고 이제 DB 자체, 저희 엑스퍼 DB 자체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아까와 같이 똑같이 이제 그 트랜잭션이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넘어가는지, 그리고 또 복구가 되었을 때 다시 양방향 동기화가 정상적으로 되는지를 또 시연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엑스퍼DB는 정상적으로 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퍼블릭 클라우드 쪽에 DB를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운이 되었네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왼쪽 화면에 액티브가 사라지고 트랜잭션도 다시 0으로 떨어지고 오른쪽 화면에서 보시면 다시 프라이빗 클라우드 쪽에 트랜잭션이 몰리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비스의 연속성을 위해서 또 챗봇에서 쿼리를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잘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뭐 트렌드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시연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발표를 마칠 때가 된 것 같은데 마칠 때 제가 크게 한 2가지 정도를 좀 요점을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첫 번째는 이제 목표정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RPO, RTO 개념을 잘 정리를 해서 우리 운영 시스템에 맞는 DR 시스템을 구현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제 반복된 훈련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운영에 장애가 일어나면 그 DR 시스템이 잘 작동을 못하는 게 평상시에 이제 절차라든지 뭐 권한이라든지 절차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훈련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음이 또 한 가지 이유이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장애에 너무 매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에 장애가 일어나면 그 장애를 복구하려고 서비스의 연속성은 뒷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반복된 훈련이 필요하다. 아까 서두에 제가 AI 트렌드 이야기하면서 이제 구글 딥마인드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결국은 AI도 트렌드가 아니라 실제적인 현실의 성과를 현 시대에 기여를 함으로써 노벨 화학상을 탔듯이 DR 시스템이 현실적인 성과를 얻으려 그러면은 반복된 훈련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아가서 여기에서 플러스 원으로 하나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아무래도 고객의 고민을 함께 DR 시스템 같은 부분을 해결할 제가 좀 만든 용어인데 조금 부끄럽지만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같이 해결할 그 파트너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인젠트는 크게 한 3가지 키워드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뭐 스토리지, 파일럿 라이트, 뭐 웜, 핫 같은 어떤 스탠바이 DR이나 액티브까지 다양한 아키텍처를 제공을 해드릴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키워드가 역량입니다. 국내 최다 순수 포스트그레스QL 전문 엔지니어를 40명 이상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포스트그레스QL 코어 엔진 개발 팀을 올 초부터 꾸려서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핵심 기술의 깊은 의미 그리고 넓은 범위에서 저희 기술 지원이 된다는 어떤 역량을 보여드릴 수 있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검증입니다. 저희가 뭐 공공이나 금융이나 다양한 도메인에서 한 400개 이상의 많은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고 또 신뢰성을 위해서 또 인증이나 특허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젠트는 고객님의 곁에서 항상 고객님의 고민을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네, 많은 기업에서 사용하는 오라클의 RAC와 엑스퍼DB의 액티브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사회자님 뿐만 아니라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도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먼저 뭐 이중화나 DR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할 필요는 있는데 구조로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오라클 RAC는 하나의 데이터 저장소를 가지고 DB 인스턴스가 떠서 이제 서로 데이터 블록을 주고받으면서
운영되는 그런 DB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블록을 주고받으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락이나 캐시라든지 이런 순서적인 부분에서 좀 메커니즘이 잘 되어 있다. 그래서 일관성이 뛰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단일 데이터 센터 내부에서 운영하는 게 맞고요. 저희 엑스퍼DB, 액티브 MMR은 shared nothing 구조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DB 저장소를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그 변경분을 상호 양방향 동기화를 하는 것이라고 알 수가 있을 것 같고, 쉽게 말씀을 드리면 바둑에 비유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라클 RAC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바둑판을 두고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바둑을 두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이제 저희 엑스퍼DB 액티브는 뭐 TV에서도 보셨겠지만 이제 커제 구단이 중국에서 바둑을 두고 신진서 구단이 서울에서 바둑을 둘 때 각자의 바둑판을 가지고 바둑을 두게 되면 그게 전달이 돼서 이렇게 바둑을 두는 그런 어떤 아키텍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또 들려주신 말씀에 따르면 오라클 RAC와 엑스퍼DB 액티브의 장단점이 또 다를 것 같은데요. 네. 엑스퍼DB 액티브는 또 어떤 곳에 사용을 하면 좋을까요? 뭐 아까 이제 바둑판에 비유를 하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엑스퍼DB 액티브는 좀 멀리 떨어진 두 센터가 각자의 DB를 가지고 서로 동기화할 때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라클 RAC는 사실 쉐어드 디스크 기반이라서 노드 간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락 캐시가 빈번하게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RAC 노드를 DR 개념으로 떨어뜨려 놓는다 그러면은 사실 이 데이터 블록을 주고받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그래서 같은 데이터 센터 내에서 적용이 돼야 되고, 또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둑판 자체가 뭐 부서진다든지 그러면 데이터 자체가 다 없어지기 때문에 또 그럼 RAC는 DR 개념이 또 다르게 또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CDC 툴이라든지 뭐 데이터 가드라든지 이런 솔루션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용적으로 또 올라가게 되고, 반대로 저희 엑스퍼DB MMR 액티브는 저희 솔루션 기능으로 그 양방향 동기화가 이루어집니다. 대신 이제 적용 범위는 좀 데이터 소유권이 분리되어 있는 뭐 업무가 분리되어 있다든지 테넌트라든지 뭐 지역이 분리되어 있다든지 이런 쪽에 좀 더 적합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 만약에 데이터 소유권이 분리가 되지 않고 같은 데이터들을 빈번하게 업데이트 한다고 하면 이제 저희 액티브보다는 DR을 리드 온리 기반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핫스탠바이가 더 좋다고 저희들이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 후에는 설문에 참여를 해주신 분들과 그리고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을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참여하지 않으셨다면 꼭 놓치지 마시고요.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끝으로 오늘 웨비나를 진행을 해주신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프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귀 기울여줘서 감사합니다.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생각했던 생각은 DR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기업의 자신감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기술들이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인젠트의 이혜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상무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또 첫 웨비나를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는 저 개인적으로도 되게 기대가 높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글로벌 핵심 컨트리뷰터인 오마르 하야시 저희 회사에 합류를 했고, 또 글로벌 핵심 코어 엔진 개발팀이 꾸려져서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젠트 엑스퍼DB의 기술 경쟁력이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올 한 해도 고객과 함께 또 고객의 고민과 미래 여정에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전자신문 올쇼TV와 그리고 인젠트가 마련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DR 기반 탄력적 DBMS 운영 전략 오늘의 웨비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쇼TV와 인젠트는 또 다른 웨비나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